전 세계가 전기차로 달려가는데 일본은 왜 수소차를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지난 20년 동안 걸어온 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삼아왔습니다.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젠가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원자력, 하이브리드, 그리고 수소 같은 다양한 대체 에너지 기술을 동시에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풍부하고 이론적으로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4년 일본은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차 토요타 미라이를 양산했습니다. 정부는 수소 사회를 선언하며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2030년까지 약 80만 대의 수소차를 도로 위에 달리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도 선수단 차량을 수소차로 운영하며 홍보 효과를 누렸죠. 토요타는 단순히 전기차 시장에 합류하기보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다져온 하이브리드 기술과 수소 기술을 결합해 차별화된 길을 가겠다는 선택을 했습니다. 미라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수소 내연기관까지 실험하며 내연기관 시대의 기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혼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다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연료전지 연구를 이어왔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범 판매까지 진행하며 수소차의 가능성에 꾸준히 투자해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일본은 정말로 수소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듯 보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한 방향을 보고 움직이며 마치 전기차 시대의 대안은 수소뿐이라는 듯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반응과 소비자 선택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전략이 안고 있는 모순이 드러납니다. 일본의 신차 판매 데이터를 보면 냉정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2024년 기준 일본에서 판매되는 신차 가운데 전기차의 비중은 고작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라는 규모를 감안하면 이 수치는 놀라울 정도로 낮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소차의 비중입니다. 수십 년간 정부와 기업이 밀어붙였지만 실제 판매량은 전체 시장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토요타 미라이는 세계 최초 양산 수소차라는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이 겨우 2만 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라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다릅니다. 일본 내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습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아쿠아 같은 모델은 연비와 가격 면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았고 소비자들 역시 충전 걱정 없이 쓸 수 있다는 이유로 하이브리드를 선호합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이 선택한 건 정부가 밀어붙이는 수소차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하이브리드였던 겁니다. 이런 격차는 인프라 문제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본 전역의 수소 충전소는 160곳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이미 3만 곳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규모 차이가 압도적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수소차를 고르는 건 사실상 모험입니다. 언제 어디서 충전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유지비 또한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높습니다. 이 모든 수치를 종합하면 결론은 단순합니다. 일본 정부와 완성차 기업은 수소 사회를 외치지만 정작 소비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국민도 외면하는 수소차. 이 냉혹한 현실이 일본 자동차 전략의 가장 큰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대 중반 혼다는 FCX 클라리티라는 연료전지차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혼다는 휘발유 없는 자동차 시대를 꿈꾸며 미래형 모델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판매는 극히 저조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혼다는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는 기술은 아무리 혁신적이라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혼다는 여전히 수소 기술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GM과 손잡고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며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혼다는 마치 80년 전 진주만 공습처럼 한 번의 기습으로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 전쟁터에서 모두가 배터리 기술에 몰입할 때 자신들만의 길을 고집하며 역습을 준비하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가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 BYD, 현대기아 등 경쟁자들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는 반면 수소차 판매량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인프라 부족, 높은 제조 원가, 그리고 소비자의 무관심이라는 세 가지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다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이브리드 전환에서 토요타에게 밀렸던 과거의 경험이 수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는 반드시 만회하고 싶다는 집념으로 이어진 겁니다. 혼다에게 수소차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는 마지막 승부수와도 같습니다. 토요타는 다변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꾸준히 내수를 지키면서 동시에 수소차와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 기술에도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기술에 올인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토요타는 하이브리드에서 이미 글로벌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서는 일본 정부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수소 내연기관 역시 모터스포츠에 시험 적용하면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죠. 반면 혼다는 조금 다릅니다. 전기차 라인업에서는 뒤처지고 있고 하이브리드에서도 토요타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수소입니다. 혼다는 연료전지 기술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며 토요타와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위험 부담이 크지만 성공만 한다면 한방에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글로벌 무대는 어떨까요? 한국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니로 같은 모델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수소연료 전지차 넥소도 병행 개발하지만 전략의 무게중심은 이미 전기차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황이 더욱 극적입니다. BYD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대규모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죠. 유럽은 한 발 더 나아가 내연기관 퇴출을 공식 선언하며 2035년부터는 휘발유와 디젤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전기차 전환은 사실상 불가피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만이 여전히 하이브리드와 수소를 중심에 두며 다른 길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전기차 올인으로 가속하는 동안 일본의 다변화 전략은 과연 현명한 분산 투자일까요? 아니면 시대 흐름을 거스르는 지체일까요? 물론 수소차 자체의 장점도 분명합니다. 가장 큰 매력은 긴 주행거리입니다. 전기차가 긴 충전시간과 주행거리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이 수소차는 단 3분 충전으로 600km 가까이 달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출되는 것은 오직 물뿐이라는 점에서 완벽한 친환경차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여전히 수소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수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그 결과 차량 가격도 비쌉니다. 실제로 토요타 미라이는 보조금을 받아도 일반 전기차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일본 전체 수소 충전소가 160곳 남짓에 불과하다 보니 운전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충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 불편함은 결국 소비자들이 수소차 대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높고 충전 속도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이 적다는 장점까지 있어 꿈의 배터리로 불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2027년이나 2028년쯤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원가가 높아 아직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잠재력은 크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기술인 겁니다. 결국 일본의 전략은 잠재력 있는 기술에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수소와 전고체가 성공한다면 일본은 다시 한번 세계의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이 따라주지 않고 있고 소비자들의 선택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야말로 일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본이 밀어붙이는 수소차 내수 비중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수십 년간 막대한 돈과 자원을 투입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은 여전히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에 머물러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다는 수소 기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마치 80년 전 진주만을 기습했던 것처럼 세계 시장에서 한 번의 역습으로 판도를 바꾸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이미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BYD, 현대기아 같은 기업들은 매달 새로운 기록을 세우며 성장하고 있고, 유럽은 내연기관 퇴출을 공식 선언하며 전기차만이 미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일본이 내세우는 수소화 전고체 전략은 과연 혁신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박일까요? 어쩌면 일본은 지금도 옳은 선택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전기차에 몰두할 때 다른 길을 가는 건 나중에 판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기술에 계속 집착한다면 일본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뒤처질 위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있는 거죠.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일본의 수소 전략, 과연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전기차라는 거대한 파도에 묻혀 역사 속에 또 다른 실험으로 사라지고 말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